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 제 얼굴이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새해맞이 얼굴 공개입니다. 확실하게 공개를 했어요. 오늘의 동영상의 목적은 지게차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그 사고들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며칠 전의 일인데, 불과 며칠 전 2025년 설날 이제 지나고 일어난 사고였는데 아주 작은 사고였거든요. 근데 조금 그 책임 소재 때문에 약간의 다툼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오래된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하는 곳이었거든요. 이제 지게차가 필요하죠. 자재가 오면은 그 자재를 내려줘야 되니까. 우리 지역은 이제 20, 30년 된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대단지 아파트들은 거의 다 그 교체 공사가 끝났고, 소규모 아파트들 있죠. 두 동, 세 동 있는 곳들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그럼 일단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약 4가지 챕터로 오늘 할 겁니다. 동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고, 사고 수습 과정 알아보고, 책임 소재 및 과실 알아보기, 그리고 사고 후 얻은 교훈 등 4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오른쪽이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고 왼쪽에 화물차가 서 있죠. 자, 주차장에서 올라오면서 저 자재를 떠야 되는데 바로 이제 나오자마자 골목길입니다. 또 화물차가 서 있고 그 사이로 차량과 행인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 제가 이제 영상의 목적은 이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수습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 알아보기 위한 거지, 뭐 누가 좋다 나쁘다 따지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저 자동차 앞에 보면은 맨홀이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이죠. 자, 저곳에 맨홀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또 보이지가 않죠. 색이 비슷합니다. 맨홀 자체에다가 저 바닷가 같은 색을 칠해놔 버렸어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이제 분명 차도용 맨홀일 것이고, 차도용 맨홀은 깨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재를 가지고 내려갈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올라갈 때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반드시 저 밖에 신호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있습니다. 이제 신호를 받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죠. 신호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올라오려면 올라오고 해서 작업을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자재 가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평이 안 잡힌 곳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좋지 않은 악조건이죠. 지게차로 따지면은 좀 악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지게차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 평지가 아니죠.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고 또 올라가는 언덕이고, 그 턱을 넘어가면 다시 또 평지가 잡히고, 뒷 타이어 쪽은 또 밑으로 내려가 있고, 악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진으로 내려가서 이제 주차장에 또 차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살아있는 아파트라 그러죠. 새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 입주돼서 사람들이 충분히 살아가는 곳에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는 주민이라든가 또는 자동차들이 많이 있고, 또 골목길로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쉽진 않은 조건이에요. 이런 조건이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이제 이분들은 그런 건 모르겠죠. 저만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다니면은 제가 말씀 안 드렸으면은 저기 맨홀이 있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저도 끝날 때까지 몰랐습니다. 자, 이제 물건을 또 가지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한 2번 정도 내려갈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내려가서 후진으로 또 내려갈 때 물건 수평 잘 잡아줘야 되겠죠.
예, 같은 지게차 작업이라도 넓은 운동장 같은 곳, 또 넓은 창고 마당 같은 데서 평평한 곳에서 작업하는 거랑 이런 조건에서 작업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죠. 만약에 요금을 받을 수 있다면 더 받아도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또 지하실을 내려가는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제 이곳에서 잘 보세요. 오른쪽에서 택시가 한 대 올 겁니다. 자, 저는 이제 봐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봐주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에 지게차가 올라올 때는 끊임없이 신호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했던 겁니다. 저는 이제 지게차를 오래 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보이죠? 택시가 올라오고 있죠. 저는 이제 지게발 끝에 눈이 안 달렸지만 어떤 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무시 못하죠. 그 조금 올라가다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속도를 줄였거든요. 저기서 이제 신호도 안 해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택시가 오는 순간 저는 멈췄고 그 후에 저기서 이제 멈추라고 신호를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일단은 이런 사고는 막았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사고죠. 이런 사고 많이 납니다. 되게 많이 나요. 이런 사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지하 주차장이 바로 이 도로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이제 필히 누군가 신호해 준 사람이 저는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분이 지금 위에 올라와서 신호를 해주고 있고 화물차 사장님 또 안 계시죠. 금방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후로는 이제 바로 화물차 사장님도 다시 내려와서 신호를 해주기 시작하고 저분도 밑에 내려와서 신호를 해줍니다.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거였어요. 이거 첫 번째 요거 위험한 거였는데 요거는 사고를 안 치고 넘어가죠. 요거 사고 났을 때 요거 참 머리도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사고 났을 때는 제 지게차가 저 택시를 찍었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건 이제 지게차 보험 처리로 넘어갈 겁니다. 대부분 지게차 보험 처리로 넘어가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런 경우는 위험하다 그러면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게 정석이 맞는 거예요. 저기 신호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갔잖아요. 그래서 저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보험 처리해 줄 수밖에 없어요. 뭐 큰 사고라면은 이제 소송 들어가서 과실을 좀 따져볼 수밖에 없겠지만 작은 사고잖아요. 자, 이제 작업이 끝나고 여기가 이제 차들이 다니는 데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붙였습니다. 오른쪽으로 붙여서 이제 차를 세워놨어요. 지게차 세워놓고 출발하는데 뭔가 걸리는 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맨홀이 깨져 있었습니다. 아, 거기 맨홀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이제 맨홀이 깨졌는데 이제 답답한 거죠. 맨홀이 깨졌으면은 뭔가 서로 간에 해결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지게차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자,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도록 영상을 제작하게 된 거죠. 자, 지게차 정말 뭐 돈 얼마 받으러 와서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오수라고 써 있는 게 위에가 이제 깨진 거고 밑에 이제 다른 위에다 제가 올려놓은 거거든요. 저 안에 그냥 깨져 버렸습니다. 저기 주물인데 굉장히 얇더라고요. 왜 이렇게 얇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깨져 버렸어요. 이게 깨져 갖고 구멍이 뻥 뚫린 상태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죠. 그리고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 똥냄새가 아파트 주차장에 퍼지게 됩니다. 곧바로 민원 들어올 거예요. 저거 원래 차도용으로 돼 있거든요. 요즘에는 저건 차도용이라는 얘기도 없고 뭐 한 30년 된 자재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도 그게 구분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오래 썼죠. 오래 쓴 겁니다. 다 사갔어요. 이 밑에서 메탄가스가 계속 올라오니까 특히나 이거 오래 못 쓸 것 같아요. 지금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아파트 주차장 안에 이런 게 있으면은 다 교체하셔야 됩니다. 지게차가 아니더라도 어떤 SUV 요즘 뭐 2톤 이상씩 나가죠. 그런 거 밟았을 때도 깨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행히 지게차가 뒷바퀴로 밟았는데 치고 나갔기 때문에 지게차가 안 빠졌죠. 지게차가 저기 꼈으면 또 골치 아플 뻔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사고 수습 과정을 설명드리자면은 2차 사고 예방을 해야 돼요. 일단은 지게차가 밟았죠. 저는 그냥 와버리면 그만인데 뭐 못 봤다 그러고 와버리면 되는데 그럴 순 없죠. 그냥 제가 얘기 안 해주면은 아무도 모르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갖고선 일단 그 저를 부르는 사람, 지게차 부르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경비를 불러서 내려왔습니다. 그래갖고 거기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지름 60cm이기 때문에 어른도 빠질 수 있는 구멍이거든요. 그거를 일단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안쪽에 주차장 그 차량 주차해 놓는 그곳에도 맨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맨홀 뚜껑을 빼서 거기다 덮어 놓고 뒤에 맨홀 구멍 난 곳은 뭘로 덮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 책임자와의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이게 이날 참 그랬던 게 이곳이 이제 원래 아파트가 있고 그런 관리사무소 거기서 이제 공사를 발주합니다. 아파트에서 공사를 발주하면은 대형 이제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입찰을 하죠. 그래서 어떤 대형 회사가 정해지면은 이곳에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양중팀이 있고 설치팀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날은 설치하시는 분들이 양중까지 같이 하셨었는데 자, 이거 사고가 났을 때 지게차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거든요. 대부분 그럽니다. 이제 제가 이거 지게차 작업 오래 하면서 이제 이런 경우 막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게차한테 다 떠넘기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게차가 이 아파트에 들어갈 때는 그 차단기를 통과해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는 제가 제 개인이 아닌 겁니다. 그 업체에서 저를 임대를 했기 때문에 끝나고 나올 때까지는 제 책임 소재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제가 가다가 지게발로 다른 차를 찍었다거나 그럼 저한테 책임이 있지만 저렇게 도로죠, 도로. 사유지 도로입니다. 적어도 지나가다가 그곳이 부서졌다. 맨홀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기에 이제 약한 맨홀이 있으면 어떤 조치 취해줬어야 됐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공독 이런 도로 지나가다가 맨홀을 밟아서 지게차가 빠졌다. 또는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그 도로 관리하는 주체에서 책임을 지거든요. 그 주체에서 보험 처리도 해주고 또 보상도 해주고 그럽니다. 이건 실질적인 얘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이 책임자들과 녹음을 해야 되고 얘기하면서 녹음을 해야 돼요. 네가 책임이고 네가 책임이라는 걸 녹음을 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 및 과실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하고 뭐 회유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법적으로 정해진 게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저희가 그것까지 알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 보면은 책임 소재 및 과실을 알아볼까요? 일단 관리 주체 즉 공사 발주처와 그리고 공사 원청회사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용자인 현장 책임자가 있어요. 그리고 지게차 회사 이게 네 군데가 이제 책임 소재 및 과실이 있는데 자 오늘 같은 사고 가장 책임 소재 및 과실이 큰 곳은 관리 주체죠. 관리 주체 공사 발주처입니다. 일단 도로에 지하주차장이지만 도로입니다. 저기는 분명히 차가 다니는 도로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맨홀 뚜껑을 지하 바닥과 똑같은 색으로 칠을 해놨어요. 자, 뭐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 더군다나 맨날 다니는 그 아파트 주민들 거기에 맨홀 뚜껑이 있다고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제가 경비분하고 얘기했는데 그분도 온 지 얼마 안 되셔갖고 모르더라고요. 거기 맨홀이 있었든지. 그러면 이건 가장 큰 원인은 관리 주체죠. 공사 발주처에서
그곳에 맨홀이 있고 그게 오래되고 위험하다 그러면은 거기 통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줬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주질 않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관리 주체가 가장 큰 책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원청회사죠. 원청회사인데 원청회사가 두 번째로 책임이 있는데, 원청회사는 이제 그 본사에서 와보진 않고 현장 책임자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하청을 주는데, 그 하청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두 번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지게차를 불렀을 때는 이 영업용 지게차는 거기에 식구가 돼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는 지게차가 잘못해서 사고가 난 거, 즉 지게차가 지나가는 차량과 뭐 접촉사고가 났다든가 또는 뭐 기계를 넘어뜨렸다든가 그러면 이제 지게차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지게차에게는 책임이 있을 수가 없죠. 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원청회사와 이제 제일 깔끔한 것은 이제 현장 책임자와 그 관리사무실과 얘기를 해서 서로 합의를 봐갖고, 저거 면회뚜껑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합의를 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데, 그냥 이번 같은 경우 저 지게차한테 떠넘기고 그냥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득을 해갖고 결국에는 원청회사에서 그것을 청구하면 현장 책임자가 원청회사로 청구를 하면은 원청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뭐 철무점이라는 건재상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뚜껑을 사다가 주긴 했습니다. 사다 주는 것까지 해갖고 마무리 졌거든요. 자, 이렇게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가장 큰 책임은 관리 주체에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이 사고 얻은 교훈은, 사고는 예고 없이 일어난다는 거고, 또 전혀 예상 못했기 때문에 대책도 예방책도 없어요. 거기에 사고 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관리하시는 분밖에 없는 거죠. 그 아파트 저는 처음 가봤습니다. 그리고 맨홀 뚜껑이 보이지 않게 바닥과 같은 색으로 칠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 사고뿐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지게차한테 떠넘기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단의 대책은 뭐냐면은, 위험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거부해죠. 거부해. 웬만한 작업 같은 거 너무 위험하다 그러면 저는 이제 작업 안 하고 와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사고 났을 때 나는 책임을 못 집니다, 이런 얘기 분명히 하고, 이거 문서하면 더 좋은데, 지게차가 영업용 지게차 같은 경우, 이제 떴다방 같은 경우 잠깐 가서 일을 하고 오기 때문에 그 문서까지 작성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녹취 또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안 되면은 녹취라도 하고 또는 블랙박스에 녹음이 되도록 지게차 앞에서 얘기를 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제 이 위험이 감지되지 않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거기 들어가는 입구, 차가 지나다니는 길에 맨홀 뚜껑이 바닥과 똑같은 색으로 칠해져서 함정처럼 만들어져 있는 곳에 지게차가 지나가다가 밟았어요. 그게 차도용 맨홀 뚜껑 요즘 나오는 거 단단한 거 같으면 깨지지 않은 일이었죠. 근데 이제 20-30년 되다 보니까 사골 대로 사갖고, 그 언젠가 깨져도 깨질 건데 조금 빨리 왔단 얘기죠. 뭐 빨리 온 건 아니고 지게차가 보통 다니는 차량보다는 무겁기 때문에 쉽게 깨져버린 거죠. 자, 그거 위험. 그 정도로 사고 없이 끝난 것만 해도 사실은 관리 주체에서는 고마워해야 될 일이죠. 그런 거 이제 파악했으면은 거기 나머지 그 맨홀 뚜껑도 다 교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그 아파트뿐이 아니라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 저런 곳에 맨홀이 있다면은 관리를 하셔야 돼요. 관리. 맨홀 뚜껑이 밑에서 그 메탄가스가 올라오면은 버틸 수가 없어요. 몇십 년 되면 썩을 수밖에 없죠. 누가 밟아도 깨져버립니다. 자, 지게차 이거 잘못 있을 수가 없죠. 그냥 다니는 길로 다닌 건데 깨졌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제 교훈 몇 가지 있죠.
절대로 위험한 일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 그래도 끝까지 일을 시킨다 그러면은 녹취를 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렵지만 해야 됩니다. 오늘처럼 작은 사고 10만 원이면 해결되는 사고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별거 아닙니다. 저보고 그냥 물어 달라 그러면은 그냥 쉽게 그까짓 그 10만 원 돈 안 버는 셈 잡고 물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은 모든 잘못을 다 지게차에게 떠넘기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철저하게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 책임 소재를 철저히 해갖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사고에 대해서 좀 어설프게나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요 다음부터 다시 이제 제가 지금 동영상이 1000개가 넘어가다 보니까 지게차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대부분 동영상이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주로 이제 다뤄야 될 문제들 있죠. 지게차 하면서 다뤄야 되는 문제들, 악유 다툼하는 문제들. 뭐 제가 젊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우퉁 까고 싸움도 많이 하고 뭐 땡깡도 부려보고 또 경찰서도 가고 뭐 이러면서도 이제 버텨나갔었는데 억울한 일이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그럼 몇만 원짜리 그냥 물어주고 와버리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지게차의 100% 잘못은 아니라는 거,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제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 계속 지게차 작업하는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작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